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는 2018년 이 지역의 세운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철거가 갑자기 시작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변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 연구자들,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에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청계천 을지로를 기본적으로는 보존하자는 뜻에서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라고 이름을 지었고, 첫 모임을 2018년 12월에 해서 지역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논의하면서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업생태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되게 오래된 상공업 집적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소규모 공장 체제들이라서 각자 공장들 하나당 전문화된 공정들 하나씩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뭐 조합이 아무렇게나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 재료는 어디서 구매하고, 이건 어디서 깎고, 이건 어디서 붙이고, 많은 가게들과 계속 거래했던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뭐 거대한 시장이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하고 있는 곳이 이 산업 생태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30-40년 이상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인간문화재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숙련된 기술을 구사하고 그분들이 쓰고 있는 도구나 기계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선 기술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부자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시너지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생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샘플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고, 다섯 번째는 예술가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에게 너무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생활문화유산이라고도 부르는 맛집이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이 골목 자체, 그리고 이 건축물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항상 재개발 관련된 압력을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받아왔어요. 공간을 활용하던 사람들이랑 다른 쪽에 항상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선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고, 도시재생으로 많이 얘기했던 그때도 취지는 좋았고 시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었고, 저희가 이 지역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상부상조하면서 내가 오늘 수입이 많으면 저 집에 왠지 수입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집에 또 일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적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 가면은 그 일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2018년에 재개발된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몰려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기술적으로도 서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지만 그 내부의 그 상인들이 수입을 위해서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을 계기로 이제 만나게 된 이제 분들인데, 근절님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쪽 전공하시고 기록 전공하시고 계시고, 혁규님 같은 경우는 공대 나오셨는데 지금 문화연구 하고 계시고, 뭐 은서님은 미술과 공대 전공하셨고, 현우님 같은 경우도 법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에요. 모여서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이 상황을 알리는 뭐 이렇게 공론화였죠. 이제 뭐 카드뉴스나 청계천 을지로를 지키기 위한 뭐 연서명을 시작을 했었고, 포스터 걸기 대회도 처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각자의 방법으로 여기 이 상황을 알리는 판을 깔아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이랑도 만나고 상인분들이랑도 소통하면서 청계천 을지로에 대한 보존과 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재개발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청계천 을지로에 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잖아요. 그 노가리 골목에서 처음으로 연 생맥주집이고 1980년이었습니다. 을지 오브 베어도 지난 4월 21일에 강제집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매일같이 상황을 알리고 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존연대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던지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뭐 정치적 활동이기도 하고 사회적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활동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계천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들을 테마로 해서 골목의 목소리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쇠 냄새도 있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감각의 그 감각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그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골목의 목소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기술자분들의 일과 삶이라는 활동이나 그 거래 네트워크, 뭐 산업 네트워크 이런 게 여기에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예를 들면은 초반에 이제 사장님들을 다 만나면서 이제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어디랑 거래를 하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사를 나가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거래 내역이나 뭐 영수증 이런 것도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엑셀로 뭐 DB화하는 작업 같은 걸 해보기도 하고, 추후에 이제 시민들과 공유되기 위해서는 시각화 작업이 되면 더 좋잖아요. 산업생태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social-capital.청계천.com 이라는 데서 그 시각화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기는 그런 기록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의 방식,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이 장소를 기억할지에 대해서 그런 아카이브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을지로라는 행사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그간 활동했던 그런 중요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표? 도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여기 이 두 분이 리슨 투 더 시티 작가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2019년 이때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그때 그거를 같이 상영하기도 했었고, 그 은철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물건들을 수집했었거든요. 뭐 간판도 수집을 하고, 이제 사장님들이 만든 주물 틀 같은 것도 수집하고, 뭐 이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꺼내다가 같이 이제 전시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계신 상공인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삶이 뭐가 있다고 기록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도 물론 계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일상적인 얘기라서 이게 더 소중한 얘기라고 항상 좀 이렇게 이야기도 더 듣고 하는데, 그 인터뷰했던 것들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거나, 쌓아왔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크게 출력해서 드리거나, 혹은 이제 이사하시기 전에 자기가 한 30-40년 동안 일했던 공간을 기록해서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 이럴 때가 제일 좀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좀 힘들지만 힘이 될 때가 이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청계천 을지로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뭐 보관하는 게 사실상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돈을 내서 수장고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뭐 기존의 기업이나 재단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서울기록원이든 아니면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좀 머리를 맞대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그 사장님들이 여기 그냥 계속 일하시고, 그다음에 건물들도 남아있고 골목도 남아있고, 그게 다 어울려가지고 이 청계천 을지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거 자체도 좀 더할 나위 없는 아카이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카이브란 기존의 습성이 지속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청계천도 그래왔거든요. 이게 자연의 섭리에 맞게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존의 그런 습성이
서서하게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런 거를 아카이브라고 생각해 봤어요. 청계천 을지로에 관련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자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자체가 지금은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없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지속하고 기억하기 위한 어떤 무기로서의 아카이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많은 목격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카이브가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한다는 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복귀이고 반성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